자, 월요일 오후 찾아가는 법률 상담소, 톡톡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봄에 가장 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특히 5월은 급격한 온도 변화로 업무 집중도가 떨어질 뿐 아니라 충곤증도 있고 해서 일터에서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고 하죠. 네, 오늘 만나볼 사례도 이런 문제 때문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산업재해 보상법과 관련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해 주실 분은요, 홍수아 법제처 변호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변호사님,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산업재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면서도 막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게 산업재해인가 아닌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무거운 물건 들다가 허리 다친 경우, 아니면 회사 체육대회에서 축구하다 다친 경우, 이런 경우는 애매하거든요. 산업재해의 기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우선 산재보험제도의 그 의미부터 같이 알아보아야겠습니다. 네.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장보험입니다. 네,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산재 근로자에게 병원비나 사망 시 유족급여 같은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다음으로 산업재해란 노동과정에서 일어난 사고 등으로 근로자가 입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결국 산재 보상을 자기가 받을 수 있는지 그게 가장 중대한 관심사일 텐데요. 그 산업재해가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어야만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중요한 기준은 업무상의 사유여야만 한다라는 거네요. 네, 자, 그럼 실제 사례를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화면을 먼저 보시죠. 네, 나 씨는 한쪽 다리에 의족을 착용한 채 한 빌딩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폭설이 내린 어느 날 빌딩 앞에 많은 눈을 치우다가 넘어져서 의족이 파손되는 재해를 입게 됩니다. 나 씨는 업무상 재해로 의족이 파손됐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과연 산업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아, 그렇군요. 지금 사례를 보니까 이제 의족이 파손되는 재해를 입으셨어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이 산업재해 말씀하시기로 근로자가 입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말하잖아요. 업무상의 사유로. 여기서 이제 의족이 신체에 포함되느냐? 이게 조금 좀 논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 씨의 사례에서 핵심은 그 의족의 파손도 과연 근로자의 부상으로 보아서 산재보상의 종류 중에 그 하나인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자,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나 씨는 당연히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의족이 생물학적 신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다면 그건 장애인과 그 비장애인을 달리 차별하는 것이겠죠. 최근 대법원은 업무상의 사유로 의족이 파손된 경우에는 요양급여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판결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서 업무상 부상을 당한 경우에 지급되는 요양급여에서 부상의 대상인 신체를 반드시 그 사람의 생리적인 신체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의족 등 반드시 생리적 신체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의족의 파손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으면 장애인인 근로자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의족은 단순히 신체를 보조하는 기구가 아니라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기능적, 물질적, 실질적으로 대체하는 장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족이 신체의 한 부분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체에 직접적인 재해를 입을 경우는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제 정신적 스트레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정신적인 측면에서 오는 그런 경우도 산업재해 보상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요즘 감정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어느 대기업 임원이 그 항공기 승무원을 폭행한 사건도 있었고, 빵 공개한 사건이죠? 그리고 전에 라면 사건도 있었죠. 그리고 백화점 판매 직원이 자살한 사건 등 이런 것들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감정 노동자의 인권이나 건강권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간한 감정 노동자의 직무 스트레스 보고서를 보면 서비스직 종사자 3,065명 중에서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우울증 증세를 겪고 있는 경우가 26.6%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사회 상황에 따라서 정신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비율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예. 자, 지난 4월에는 KTX 승무원으로 근무하던 한 여성이 근무 당시 승객들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과 욕설, 폭행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안타깝게 우울증을 앓게 되었는데요. 이 여성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감정 노동자의 우울증이 산재로 인정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좀 다행스러운 일인데 최근 이제 업무 스트레스로 산재를 신청한 근로자들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우리도 감정 노동자들의 어떤 업무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산업재해 보상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사례입니다. 화면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택배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민중 씨, 얼마 전부터 이 회사의 권유와 함께 유류비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어 출근할 때 동료와 함께 카풀을 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출근길에 동료 직원을 태우러 가던 중에 그만 사고를 당했는데요. 민중 씨는 회사에 산재 보상을 청구했지만 산재 보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게 됐습니다. 그 이유 무엇일까요? 네, 카풀만 안 했더라도 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 카풀도 사실 회사의 권유가 있었기 때문에 카풀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억울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왜 산재 보상이 인정되지 않았을까요? 네, 이 민중 씨의 경우는 사실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이 사례에서는 근로자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과연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이 되는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근로자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경우여야만 합니다. 예. 근데 민중 씨와 같은 경우는 판례가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산재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 사실 어려운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하에, 그러니까 지배 관리하에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요지인 것 같은데 이게 뭘 말하는 건가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회사 버스를 이용해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그것도 하나의 예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우선 산업재해 인정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 산업재해가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민중 씨가 만약에 상사의 업무상의 지시로 인해서 피로에 의해서 동료 직원의 집에 가다가 사고가 일어났었다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회사에서 제공한 아까 말씀하신 통근버스나 회사에서 제공한 그런 차량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가 인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민중 씨는 회사차가 아닌 자신의 자가용으로 운전해서 출퇴근을 하였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유류비를 지원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판례가 좀 야박하다는 그런 생각마저 드는데요. 왜 이렇게 엄격한 요건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이제 법률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1항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사고를 당한 경우랑 질병을 발생한 경우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근로자의 출퇴근과 관련돼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통근버스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이 이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그 외에 나머지 자기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정확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법원이 법률의 규정을 배제해서 해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출퇴근하다가 겪는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다. 이런 부분인데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야근을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야근을 하다가 본인의 차로 퇴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좀 힘든 경우, 이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판명받을 수 있는 건지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그 말씀하신 것과 유사한 그런 판례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26세 여성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매일 야근을 했어요. 네. 그러다 심야까지 야근을 하다가 회사는 창원에 있었고 집은 진해시에 있었습니다. 예. 거기를 이제 매일 밤 대중교통이 없으니까 승용차를 이용해서 퇴근을 했는데 그러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때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이 여성이 택시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어려웠고 사업주의 객관적인 지배 관리 하에 있었다라고 보아서 업무상 재해로 보아서 산업재해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지만 뭐 야근 후에 뭐 승용차를 퇴근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다 업무상 재해로 일률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군요. 또 다른 예로요. 예. 지금 업무 끝난 후에 갖는 회식. 이 회식 같은 경우도 일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솔깃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예. 그 회식에 참석했다가 네. 사고를 당했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어떤가요? 좀 해당이 될까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예. 그래서 사안에 따라 물론 다르긴 하겠지만 회식 자리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다라고 인정이 되면 또 그러한 회식에서의 음주로 인해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 능력에 장애가 왔다. 네. 예. 그러한 이유로 사고가 났으면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한 가지 뭐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주최하는 회식에 참석을 했다가 귀가를 위해서 버스 정류장으로 가던 중에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다친 사안입니다. 네. 이때는 그 회식이 회사가 주최한 회식이고 회식에 참가하라고 회사에서 지시도 있었으면서 회식 경비를 다 회사가 부담을 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사업주의 뭐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보아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뭐 또 다른 사례로는 예. 바이어 접대를 겸한 회식에서 이제 과음을 했고 귀가를 하다가 지하철 승강장에서 진입하는 지하철을 피하지 못하고 머리를 부딪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이 경우에도 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였습니다. 네. 예. 모든 회식이 다 인정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주의할 것은 모든 회식이 다 무조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직장 동료들끼리 뭐 자발적으로 뭐 술자리를 마련을 하고 거기서 뭐 발생한 사고, 예. 아니면은 뭐 공식 회식이지만 근로자가 음주운전을 해서 집에 귀가하던 중 네. 이런 예. 경우에는 산재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노동 과정, 그리고 업무상 사유,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 지배 관리, 이 예.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는지 없는지 이 그러니까요. 부분을 명확하게 할 부분이 회사가 주최했느냐 안 예. 했느냐. 예. 그렇죠. 네. 예.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산재보험 보상과 관련해서 어디에 문의를 하면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산재보험료를 사업자로부터 징수를 하고 네.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할지를 결정하는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근로자가 이제 업무 중에 산재를 입게 되면은 근로복지공단에 뭐 요양급여를 신청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산재보상의 자세한 내용이나 절차 등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은 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직장인이 일주일 동안 몇 시간을 근무하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예, 평균 45.1시간으로 OECD 국가 중에 단연 1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여전히 일을 많이 한다는 거죠. 네, 그렇네요. 그만큼 산업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해도 많은데요. 산업재해 혜택도 조금 더 다양해지고 더 넓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홍수아 변호사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